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움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살을 빼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반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식이 뭔지 아시죠? 반식. 이렇게 모든 음식에 반만 먹는 거예요. 반만. 새끼는 다 챙겨 먹고 반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반식이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16kg가 빠졌어요. 10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못 쓰게 됐냐고 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살이 좀 쪘었거든요. 쪘는데 10개월 만에 16kg가 빠져갖고 애가 아주 몸이 몹쓰게 돼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 반식을 했대요. 딴 거 운동도 안 하고요. 그냥 먹는 거에 딱 반만 해서 이렇게 하루 3끼를 이렇게 다 먹었는데 그게 빠졌대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고 저도 이제 반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반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반식은 못하고 그냥 평소보다 좀 적게 먹고 있어요. 적게. 좀 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좀 있었던지 제가 배를 보니까 제법 살이 좀 빠졌어요. 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배가 아주 탄력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배가 빵빵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빵빵했는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져갖고 이게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좀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냐고 증거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늘어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거 돌아가면 탑을 된다.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근데 굶는 것만으로는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16kg 뺀 그 친구한테도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너무 이게 살이 빠지니까 정말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좀 살찐 사람은 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제 모습에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살찐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좀 살찐 사람을. 그래서 좀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굶는 것만으로는 성공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굶는 것만으로 살을 뺀 들은요, 그리고 살을 빼신 분들은 살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굶어서 살을 빼신 분들은 금방 살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또 먹으니까. 또 먹다 보면 또 계속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그 다이어트 실패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위협받아요. 굶는 것만으로 살을 빼면요, 그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살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몸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TV를 봤더니 한 우리나라 탤런트가 그 작품을 찍으려고 영화를 찍을 때 일주일 만에 20kg를 뺐대요. 일주일 만에. 근데 어떻게 뺐냐 했더니 토마토만 먹었대요. 계속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20kg를 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때 찍을 때 너를 내 운명인가 찍으신 분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대요. 그때 같이 갑자기 팍 살을 빼니까 머리카락이 막 빠지더래요. 그런 부작용이 따랐다라고 어느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 탁 듣고 와서 또 토마토만 먹으라고 나한테. 그래서 또 이렇게 딱 제가 부작용이 따른다고 또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줬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갖고 몸매를 좋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은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해서 그 역사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양에서는 1930년대부터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30년대. 우리나라는 한 1960년대부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1930년대라고 서양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930년도에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흡연 다이어트였어요. 흡연 다이어트. 담배를 계속 펴갖고 실제로 그때 그 엘리트 여성들이요 대부분 다 흡연 다이어트를 했대요. 흡연 다이어트.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펴갖고 이 살을 빼는 거예요. 그때는 이 흡연이 1930년대니까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누가 흡연 다이어트 한다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과도한 지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까지 이루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요, 분명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이제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과학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에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지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체중만 줄인다, 몸매만 내가 좋게 한다, 그런 생각보다도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다이어트 하면서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른 쪽으로 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자기 몸에요, 지방은 빼버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그 다음에 몸에 근육을 채워야 돼요. 근육을 안 채우면요, 그거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방만 계속 빠지면 안 돼요. 지방도 사람 몸에 필요하거든요. 지방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렇게 계속 채우면서 그걸 유지해 나가야 건강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현대는요,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이 따로 있습니다. 다이어트 산업이 있고요. 다이어트에 관한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그 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성들 다이어트 입에 안 달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날씬한데도 살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빼야 된다고. 다이어트가 현대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대가 풍요로운 사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살 때문에 문제 걱정을 하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풍요롭게 됐구나. 특별히 우리나라가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은요,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 굶고 산 적은 없는데 저 이전 세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어요. 가난하기로 소문난 나라.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보리추수 몇 개월 전에는요, 먹을거리가 없어갖고, 1년 중에는 그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말을 했어요. 보릿고개. 보리추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 몇 개월 사이, 봄에는요, 춘궁기라고 그러잖아요. 춘궁기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때 산에 올라가서 뭐 껍질을 캐먹었다, 이런 전설 같은 소리들 저도 듣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더라고요. 몇십 년 전.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도 풍요로운 나라 중에 나라가 됐어요. 제가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에 지금 살고 있지만요, 먹거리만큼은 우리나라를 못 쫓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탁 나가기만 하면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전화만 한 통화하면 치킨이 탁탁 배달되고, 뭐 팀 내려오나 소리도 안 하고, 피자부터 해갖고, 치킨도 별별 치킨들이 다 있잖아요. 피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큼 먹거리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영국에 그 유학 간 친구들도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가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어느 기관에서 제가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세계 이제 5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뭘 조사했냐면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중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방글라데시가 1위예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이렇게 나왔대요. 반면에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우리 살고 있는 캐나다,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위권 바깥이었대요. 40위권 바깥. 54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3위였어요. 23위. 이 통계를 보면요. 경제적 풍요로움과 행복지수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반비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행복지수는 낮고 이 통계만 갖고 봤을 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행복지수는 높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돈이 많고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돈이 많고 풍요로운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지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통계의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요 방글라데시는 경제적인 그 수준이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근데 1위야 1위 행복지수가. 이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그 이 나라들을 보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 가족 간의 유대가 있었대요. 가족 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 간. 그 다음에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대요. 가족과 이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을 알고 자족할 줄 알기에 그런 것이다 라고 통계를 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면요 겉모습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무엇을 내 마음에 채울 것인가가 아니야.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환경 좋은 것에 살아도 마음은 빈곤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부유롭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면은. 근데도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절대적인 그런 빈곤감도 아니고요. 절대적인 박탈감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가졌어 이거예요. 상대적인. 제가 목회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그러면서 떠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기서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지금 밥 굶어 준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이 내가 가난해야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우면 마음에 상대적인 빈곤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유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음에 행복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가난해도 그 마음에 그 상대적 빈곤감이 항상 찾아 나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 있을 때, 사랑이 채워져 있을 때, 기쁨이 채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본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다. 참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